사람에게 최고로 편안한 존재는 어머니지요. 특히 아이들에게 엄마는 편안함 그 이상이 됩니다. 반갑습니다. 셋단자 688강입니다. 오늘은 편안함을 의미하는 편한 안자를 중심으로 하는 5개 안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편한 안자입니다. 편한 안자는 편안하다는 뜻이 있죠. 편안이라는 것은 편하고 걱정이 없어 좋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 편한 안자는 집면자와 여자 여자로 구성됐습니다. 그 중에 집면자는 집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자 여자는 여자를 의미하는데 특별히 어머니로 해석하겠습니다. 여자 여자의 모형이 어머니죠. 그래서 어머니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편한 안자는 집에 여자가 있으면 편안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집에 어머니가 있으면 가족들이 편안하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집에서 어머니의 존재는 가족들의 심신을 안정시키는 것이죠. 아버지와는 또 다릅니다. 어머니가 있고 없냐에 따라서 가족들의 편안함이 달라지는 것이죠. 집에 어머니가 있으면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죠. 편안한 자는 집에 여자가 있으면 편안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집에서 어머니의 존재는 가족들의 심신을 안정시킨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안심인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심인명은 천명을 깨닫고 생사와 이해를 초월하여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안녕이나 편안이라 할 때 편안한 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심자인 편안한 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트 한자입니다. 편안한 자가 사용된 첫 번째 관련자는 책상 한자입니다. 책상 한자는 책상을 의미하지요. 이 책상 한자는 편안한 자와 나무 목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편안한 자는 편안하다는 뜻이 있고 나무 목자는 나무를 의미하지요. 그래서 책상 한자는 편안한 나무가 책상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책상은 고민과 걱정에서 평안함을 준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책상에서 하는 공부를 통해서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민에서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책상에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공부하는 것 말고 그것을 벗어날 방법은 사실상 없는 것이죠. 책상은 공부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책상 한자는 편안한 나무가 책상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책상에서 하는 공부를 통해서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편안함을 얻는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형창설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형창설안은 반딧불이 비치는 창과 눈에 비치는 책상이란 뜻이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학문의 힘씀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안건이나 현안이라 할 때도 책상 한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누르란자입니다. 누르란자는 누르다는 뜻도 있고 만진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 누르란자는 손수변의 편안한 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손수변은 손을 말하는데 손의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그 행동 중에서도 적극적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자는 편안하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누르란 자는 편안해지려고 손으로 누른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손으로 아픈 부위를 누르면 편안해진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안마를 말하는 것이죠. 안마는 손으로 몸을 두드리거나 주물러서 피의 순환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이렇게 안마를 받고 나면 몸이 편안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누르란 자는 안마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손으로 하는 안마는 몸을 만져서 편안하게 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몸을 누르거나 만지면서 피의 순환을 도와주는 그 행동이 안마입니다. 누르란 자는 그런 행동을 설명하는 것이죠. 누르란 자는 편안해지려고 손으로 누른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손으로 하는 안마는 몸을 만져서 편안하게 한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안검상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검상시는 칼자루에 손을 대고 서로 본다는 뜻이죠. 서로 원수같이 대함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안마나 안주를 할 때도 누르란 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편안한 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저물한 자입니다. 저물한 자는 저물다는 뜻도 있고 늦다는 뜻도 있죠. 저물다라는 것은 해가 져서 어두워지는 상황이죠. 그 시간을 저문 시간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저물한 자는 해일자와 편안한 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해일자는 해입니다. 태양이죠. 편안한 자는 편안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물한 자는 해가 편안해지는 시간이 저문 시간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과를 마친 저녁이 하루 중에 가장 편안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사람마다 행동 패턴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개의 사람들은 저녁에 편안함을 느낍니다. 하루의 힘든 일과를 마치고 편안해진 시간, 그 시간이 저녁이라는 것입니다. 저문 시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루의 힘든 일과를 마치고 퇴근해서 집에서 쉬는 그 시간이 편안한 시간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저문 시간은 해가 편안해지는 시간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해가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편안하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일과를 마친 저녁이 하루 중에서 편안한 시간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안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연은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고 차분하고 침착하다는 뜻이죠. 또 안가도 있습니다. 안가는 늦은 가마라는 뜻이죠. 임금이 세상을 떠남을 이루는 말입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안장, 안자입니다. 안장, 안자는 안장을 의미하는 것이죠. 안장이라는 것은 말에 등에 얹혀서 사람 타기에 편리하도록 만든 도구를 말한 것입니다. 이 안장, 안자는 가죽 혁자와 편안한 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죽 혁자는 가죽을 말하는 것이고 편안한 자는 편안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장, 안자는 가죽으로 만든 편안한 도구가 안장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장은 사람이 편안하도록 가죽으로 만든 도구라는 것이죠. 말을 타게 되면 말등에 안장을 놓게 되죠. 그 위를 사람이 올라타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사람이 편안하게 말을 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장 없이 그냥 탄다면 끔찍할 것입니다. 이 안장은 가죽으로 만든 제품이죠. 그리고 사람이 편안하도록 만든 도구인 것입니다. 안장 한자는 가죽으로 만든 편안한 도구가 안장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장은 사람이 편안하도록 가죽으로 만든 도구라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안마지로가 있습니다. 안마지로는 말에 안장을 얻는 수고란 뜻이죠. 먼 길을 달려가는 수고를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안장이나 안마를 할 때 안장 한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편안한 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아귀 안자입니다. 아귀는 생선 중에 하나인 것이죠. 겨울이 제철인 것이고 아귀는 단백질이 풍부한 보양 음식인 것이죠. 이 아귀 한자는 물고기 여자와 편안한 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물고기 여자는 물고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편안한 자는 편안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귀 한자는 편안함을 주는 물고기가 아귀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귀는 겨울식품으로서 담백한 맛과 풍부한 단백질로 보양식품으로 제격인 것이죠. 그런 아귀를 먹게 되면 사람에게 편안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아귀는 겨울에 좋은 맛과 영양으로 사람들에게 활력을 주어 편안함을 제공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귀입니다. 이 아귀를 겨울철에 끓여 먹게 되면 더욱 좋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요즘에야 영양이 풍부한 많은 음식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아귀를 찾는 건 아니지만 옛날에 음식이 귀했을 때 아귀가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귀 한자는 편안함을 주는 물고기가 아귀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귀는 겨울철에 좋은 맛과 영양으로 활력을 준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안강망이 있지요. 안강망은 아귀를 잡는 눈이 굵은 그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둥이가 둥글고 큰 주머니 모양의 그물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안강도 있습니다. 안강은 아귀의 한자식 표현입니다. 오늘은 세트 한자 688강으로서 편안한 자를 중심으로 하는 5개 한자를 세트 한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